두 번째 키워드는 틱톡 관세 교환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가 틱톡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대중관세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은 어떤 목적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요즘 모든 관심사는 관세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일단 하나가 이게 모든 게 집중이 되면 다른 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는 틱톡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틱톡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관세는 현금 수입을 이제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박 압박의 삼중 무기를 갖고 있는 약간 강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관세를 하면 재정 수입이 어떤 지금 재정 적자인데 이걸 가져다 주기도 하고 관세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직접 기속된 즉각적인 수입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틱톡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틱톡이 지금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산업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을 구조를 유도하기도 하고 협상 카드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협상 무기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하다 보니까 관세를 이제 유도하는 무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틱톡 이슈는 기술 전쟁이 지금 아닙니다. 틱톡은 사실은 어떤 경제 전쟁에서 어떤 프레임을 전환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틱톡은 강력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강력한 어떤 협상의 어떤 협상 프레임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걸 전방위로 내세우는 도구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관세랑 함께 내세우는 도구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어떤 데이터 보호나 여론 조작이나 표현의 어떤 정치 안보 이슈 같은 거기 때문에 틱톡을 앞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틱톡을 기술전의 어떤 상징으로 보지 않고 사실은 더 강력한 톤제나 관세를 갖다 메시지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내세우면서 틱톡을 내둘 테니 관세를 1%라도 더 올리고 싶은 약간 이런 걸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게 선택 강요나 프레임 걸 내세우면 그러니까 틱톡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무역을 살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약간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원적으로 이제 구조를 압박하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틱톡을 단독 사안으로 보지 않고 전체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내는 약간 어떤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메시지는 틱톡을 잡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자기의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트럼프가 진짜 어떤 돈을 버는 자신이 어떤 협상가로서의 어떤 기술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자국의 유권자들에게 틱톡 하나를 잡자고 경제를 흔드는 건 어리석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틱톡보다는 더 많은 부를 가져오는 카드를 쥐고 있다라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 이슈를 맞바꾸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프레임을 자신은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어떤 자국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틱톡보다는 관세 1%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용 멘트가 아니라 관세를 어떤 협상 핵심의 외교 전략으로 삼고 틱톡을 전체 테이블의 하위 위치로 이제 선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틱톡을 보호하려면 더 큰 경제 양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간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의도, 그리고 압박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도 같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협상은 게임이 아니다, 룰을 만드는 자가 승자다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빅픽처를 좀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틱톡은 겉으로 보이는 소재일 뿐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관세나 무역이나 기술 패권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얽혀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중 전략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룰을 만드는 자가 승자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대중 전략은 게임판은 내가 설계한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패권 우위의 정당화나 협상보다는 룰 선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만든하면서 이제 내가 만든 룰 안에서 협상을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룰을 설계자의 모델인데요. 관세 보조금과 기술 패권 룰을 재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WTO가 아닌 메이드 인 US의 어떤 경제 블록을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이 어떤 경쟁할 수 있는 룰 자체를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기업의 보조금 강화를 하면서 중국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봉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 제품을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중국이 제품을 팔려면 관세를 좀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기술의 글로벌 확장을 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보 규범을 봉쇄하면서 틱톡이나 뭐 화웨이나 DJI 같은 중국 기술이 어떤 글로벌 확장을 할 때는 돈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RSVI라는 거 반도체 배터리 글로벌 표준을 어떤 주도권을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면서 자신들이 기술 전쟁이 아니라 표준 전쟁 같은 자신 미국이 표준이다라는 걸 세우면서 이런 걸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세를 외교 단편의 기술의 단위로 내세우면서 일괄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별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떤 단일 비율이 아니라 일괄, 그러니까 틱톡이나 히토리나 배터리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하면서 패키지로 이제 딜을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안별로 하면 좀 복잡하니까 모두를 관세와 연결된 안보 카드로 설정을 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디커플링이 아닌 리디자인으로 해서 상호로 의존해서 모델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중국이 완전한 단절보다는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갖는 구조에서 편향된 상호 의존의 어떤 지향을 하면서 이제 이거 경제는 끊기지 않는 단지 상대의 룰로 이렇게 할 뿐이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자신이 디자인한 틀에서 이제 이거를 협상을 하려고 하는 약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룰을 만드는 자가 승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죠. 빅픽처 전략으로서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키워드 함께 살펴봤습니다.